저희가 슬램덩크라든가 공포의 외인구단, 뭐 갑자기 역경에 막 이렇게 어떻게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에 뭐 여자친구라든가 슬피 우는 엄마의 모습이라든가 갑자기 초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는 만화에서나 가능한 역경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근력이, 나의 마음 근육이 아까 세 가지 저희가 큰 성취의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다입니다. 다만 역경에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역경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화책에 보통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원 멘토 권프로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강한 멘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면 소통의 책에 그런 책이 있는데요. 책의 핵심의 주제는 마음 근력인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건데 이 세 가지 근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 내용으로 아주 밀도 있게 몰아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이 힘들지 않았었던 때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요, 어느 한 시점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지금의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최근까지 코로나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IMF도 있었고요. 좀 살만하다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좋았지, 뭐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도요, 한참 지나면은 이때가 그런 점에서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올해 뭐 불경기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반대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던 새는 없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습관일 것 같습니까? 지금 힘들다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이 원래 힘든 거고 인생이 다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았던 삶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닌데,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다 멀쩡해 보이고요. 더 저만큼 힘들었거나 지금 힘들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시련이 역경이 힘든 거는 기본으로 주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역경이나 시련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많은 그런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역경 자체에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역경을 맞아들이는 나의 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 근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자기 조절력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 세 번째는 자기 동기력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치면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동기력이나 자기 조절력이 강하다. 1번, 3번을 합치면 그게 끈기라는, 그릿이라는 과제의 지속력이거든요. 그런 힘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키워보자는 게 마음 근력의 훈련이라는 취지예요. 다라는 게 뭐냐면은 큰 성취나 큰 발전을 이룬 사람들도 역경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역경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대한 분은 뭐 진짜 조앤 롤레인 뭐 작가라든가 처칠 수상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뭐 이승엽 선수, 마이클 조던, 우리가 다 아는 누구나가 다 그냥 그런 사례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큰 성취를 이룬 그 결과만 듣고 보면은 원래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과정으로 보면 다 역경이 있었고 그릿, 노력이랑 끈기가 있었다. 튀어오르고 역경 다음에 뒤로 가는 게, 그게 M자처럼 이렇게 튀어오르고 올라가고 튀어오르고, 그게 맞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실패를 많이 해서 그게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움츠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마음 근력이라는 말이 일종의 근육, 메타포,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멘탈 머슬로 마음 근육이라는 메타폴이라는, 왜냐면은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몸의 근육 체계적으로 반복을 하면, 훈련을 하면 강해지죠. 저희가 예를 들어 아령이라는 거 계속 들면은 두꺼워지잖아요. 마음 근육도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두근이 좀 잡히죠. 근육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근육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들어올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해가 장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천적일까요? 대부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대부분 내가 가진 두세 달 동안 팔을 얼마나 썼느냐, 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팔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으로 예를 들어서 깁스를 하고 팔을 뭐 고정시켜서 두세 달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면 거의 뼈만 남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요새 팔 운동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젓가락질이라도 팔을 어느 정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이 정도 있는 거고요. 이게 더 많이 하면 더 세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근육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슬램덩크라던가 공포의 외인구단,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뭐 만화책들인데요. 갑자기 역경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에 뭐 옛 생각이 떠오르죠. 여자친구라든가 슬피 우는 엄마의 모습이라든가 막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막 웅크웅크 움직이면서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런 건 마음 근육이 아니에요. 그런 건 만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좌절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지구력을 갖고 꾸준히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래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달리기 꾸준히 발휘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더 공부를 한다거나 지구력, 이런 부분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몸의 일부 작용의 반응일 뿐이에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걸 쭉 해나가려면, 다시 말해서 정신력적으로 쭉 발휘하면 몇 가지에 받쳐져야 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유혈의 네트워크 신경망이 받쳐져야 돼요. 내 회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호르몬 분비, 내분비의 시스템에, 뉴럴 시스템에 대해서 내분비 호르몬, 이게 따라서 도파민이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아드레날린도 나르고, 이 호르몬이 받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근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모르는 걸 몰입하다 보면 통치의 기쁨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헬스를 한 3년 다녔는데, 러닝머신을 하면은 행복하더라고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시스템이 회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일을 할 때도 근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뭐라고, 이걸 잘 돌아가려면은 혈액순환, 심장이라든가 혈액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게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또 혈액이 잘 돌아가고, 그러려면은 폐 기능, 호흡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다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몸이 아프면 뭐든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몸이 받쳐줘야 된다는. 그럼 어디서부터?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 어디까지가 정신력이에요? 이 5가지의 마지막이 정신력이에요. 뉴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뉴럴 시스템 몸의 일부고요. 이 시스템이 다 돌아가야 정신력이랑 그릿이랑 끈기,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4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정신력 끈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저 끈기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초능력이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 호르몬이 받쳐줘야 되고, 그거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어떤 건 뭐 저희는 운동 같아 보이고, 어떤 건 명상 같아 보이고, 어떤 거는 뭐 호흡 같아 보이고, 저도 운동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심플하게 운동 이렇게 뭐 아령을 든다고 해도 제가 자기 근육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선을 아령에 주먹이를 주고 이렇게 틀어지도록 엄청 집중해서 신경을 쓰면은 아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행위를 할 때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 우리는 평상시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신이론이라고 배웠어요.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고쳐야 되고, 육체적인 문제는 육체를 고쳐야 되는데, 정신과 육체는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는 이런 거를 이원론이라고, 따라간다는 건 이원론이라는 사고를 하는데, 이원론이라는 사고를 하는 부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거는 심신이론이랑 물과 몸과 정신이 하나에서,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뭔가 움직여서 움직이게 키울 수 있다. 이게 우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심신이론의 이론론에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멘탈이 나갔나요? 길에 가서 운동, 달리기라든가 걷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활력이 쏟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집중하는 힘이 좀 부족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이 주력이 흐트러지는 충동적으로 돼, 그러면은 그걸 또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심은 어디냐?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 판단과 예측을 하는 부분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감정도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진 것도 잡아야지 이 앞부분을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로 한 게, 예를 들어서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담배를 끊는 거야, 그럼 운동이라면 몸을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헬스장을 먼저 가보는 거, 담배를 끊는 거야, 담배 피지 않는 환경에 들어가는 거, 이게 결심이라는 영역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결심이 큰 습관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는 제 자신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거를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러면 나는 효율화에 대해서 시간을 움직이는 거죠. 그게 제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메타인지를 바라보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표현해요. 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 내가 바라보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역지사지를 생각 안 하고 메타인지를 생각 안 하고 나의 그냥 이기적인 충동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나의 그냥 1차원적인 충동만 생각하니까 실패를 예견하는 거거든요. 3자 입장에 생각하고 4자 입장에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은 세상에 판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업을 잘하거나 뭐 어떤 일을 잘하는 건데 바둑에 훈수를 둔다는 표현을 쓰죠. 한 수 체계적으로 악수를 둔다는 표현도 쓰죠. 어떤 분은 신의 한 수를 둔다고 표현을 쓰고, 그게 공통적으로 바둑판을 멀리서 보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메타인지적으로 바둑의 한 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거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소통 능력, 나의 몸 상태를 바라보는 능력, 몸과 내면의 소통, 이거를 해야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자기 주관에 의한 선택,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제시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의 소통, 내면의 소통력이 중요합니다. 내면 소통을 어떤 정도 한다면은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자기 조절력이 올라가고 그 무엇에 신경 쓰면 좋을지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나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 뭐 아이캔 유튜브 뭐 그런 부분에서 나를 키우는 부분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자기 동일자는 보통 A가 A를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잖아요. 기존의 선순환, 얘를 악순환을 하면은, 선순환을 만들려면은 그 콩 심은 데 콩을, 팥 심은 데 팥을 다른 걸 심어줘야 돼요. 이제 뗄래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콩 심으면 씨앗이 씹으면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변화라는 거, 우선은 어떤 것을 인풋을 하는 거, 공간이 세 가지 공간이라면 시간, 공간, 인간. 이 공간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변화를 주고, 공간에 변화를 주고, 만나는 사람이 변화를 주는 거. 그런 거부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던가 외부 무슨 개입이 들어와서 이게,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는 거지, 내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을 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고, 좋은 영상을 보는 거예요.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핵심적인 셀프는 나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세 가지가 나입니다. 그게 내가 경험하는, 기억하는 자와, 내가 생각하는 자와 내 육체의 자아, 이런 자세한 부분이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나도 있고, 내면에 나도 있고, 역지사지에 나도 있다. 결국 사람은 사실 되게 강조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는 게 내가 들고 있지만은 이 컵이 나일까요? 그렇죠. 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건프로라는 이름이 제가 쓰고 있지만 건프로라는 사람이 나일까요? 실제는 건프로라는 사람이 빌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옷을 제가 입고 있지만 이 옷이 나일까요? 이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다른 옷을 걸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도 100%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날까요? 감정을 불러오는 거는 타인에 의해서 불러오는 거지 내 생각이 불러오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을 그런 부분에 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승리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예를 들어 나는 진짜 지방대, 아니면은 지잡대, 아니면 대학교 문턱을 못 갔어. 그런 부분에서 남들이랑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갖는,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존중감, 자기 결정권, 자기 가치를 아는 거에서부터가 시작이 돼요. 나를 존중해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성적으로 뭔가 전두피질이 앞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걸 약화시키는 거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두려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야. 감정적인 건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저기 변형계 쪽에 무의식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했던 성공 경험을 생각하시고, 실패했던 경험들은 딜리트, 즉 삭제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실패했던 경험에서 나를 성공시켰던 경험으로 올리시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존중감이나 자기 사랑,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 자기 가치 결정권, 그렇게 했을 때 타인들을 또 사랑하고 연민을 하게 되고,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메타인지의 3자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감정의 선택이, 감정도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이 있어서 한 수 도실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나한테 일어나는 거 내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예요. 그 내 몸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심장을 두근거린다? 그러면 불안한 거고, 내가 심장을 두근거린다? 경우에는 화가 나는 거고,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통증, 이모션, 감정 같은 거를 그런 레벨이 있다고 치면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STP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Stop Thinking to Do, STC.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올랐을 때 스탑, 멈춰있고 thinking,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보통 현명한 협상가들이나 현명한
분들은 STC를 항상 생각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야 물러가라, 분노야 눌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 몸은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천천히 막 내장 기관이 어떻게 되죠? 빨리 뛴다거나. 그럼 일단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면 thinking, 스탑하고 thinking하고 추중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몸에 대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설득이나 협상을 할 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가치 결정, 그리고 자기 말고도 타인에 대한 긍정이에요.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저 사람은 거인 같아 존경스러워.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기 존중으로부터 자기 타인 존중이 시작이고요. 자기 사랑부터 타인 사랑, 자기 연민, 타인 연민, 마찬가지로 무조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가치 결정권을, 자기 효능감을 느껴보시고요. 내각적으로 보면요, 내는 전혀 다른 내, 우리가 그 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면 너의 그러니까 저희 무개척주의는 저희 무의식이라 표현하고 저희 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뇌를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고요. 기분 좋은 도파민적인 보상 체계를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저희는 살아가잖아요. 그럼 좀 더 행복한 선택을 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